자, 그러면 디아고님도 어쨌든 초반에 이제 게임 이야기 좀 먼저 이슈로 갖고 왔는데 이어서 게임 이야기 좀 더 해보죠. 네, 그냥 그 아까 이제 오스리 리포시도 얘기하고 지금 아까 아크에이 그 로스트아크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저도 RPG를 전혀 안 하는 제가 제일 처음 한 RPG이자 마지막으로 한 게 조선협객전이라고 게임이 있어요. MMO. 맞아. 그게 좀 임진록 나온 다음에 그거. 네, 그게 좀 약간 특정 지방에서만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뭐 구미, 뭐 전남 이쪽에서 한 3-4군데에서 PC방에서만 하던 전국 게임이 아니고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네, 약간 좀 직업 게임, 약간 지방 거점 게임 약간 그런 건데 제가 유일하게 한 MMO RPG인데 그 이후로 그냥 당연히 뭐 그냥 뭐 비슷하게 뭐 던파이터, 그러니까 던전 앤 파이터 뭐 아이오닉 설치만 하고 당연히 거의 안 한 건데. 근데 솔직히 게임 저도 그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게임 개발도 잠깐 저기 동대문 쪽에 SGA 서울 게임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거기 잠깐 수강생 신분으로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제가 뭐 포부를 써요. 내가 이제 게임 회사 들어가서 뭘 하고 싶다, 어떤 회사 들어가고 싶다 했는데 블리자드를 적었어요 그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긴데, 근데 게임 산업이 홀스님께서 국가가 좀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다 국가 전략 산업 직종이라고 해서 그 교육비가 다 그냥 국비 지원으로 되긴 돼요 게임 회사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게임 개발, 게임 산업을 국가가 육성하는 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나는 이게 손발이 좀 안 맞죠. 전체적으로 어떤 쪽에서는 누르고 어느 쪽에서는 밀고 이래서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 사업을 누르고 있고 뭐 산업자원부나 이렇게 뭐 중소기업 개발부는 밀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밸런스인데 이렇게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막 그 셧다운제 하면서 게임 산업 뭐 2000년대 초반에는 게임이나 만화 사업 엄청 크게 억제를 시켰는데도 지금 이 정도 시장이면 그게 만약에 억제가 없었더라면은 거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됐겠죠 아마.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가 게임을 이제 누르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서 돈 좀 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거잖아요. 너네 유해물질로 지정할 거야. 그 뭐 대표적으로 신의진 의원 그 원래 의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게임을 뭐지 중독성 있는 걸로 규정해가지고 뭐 10시 이후에는 학생들 못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왜 해외도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돈이 되는 산업이다라는 걸 알고서 얘네들한테 삥을 뜯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잡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게임 산업 얘기하면 당연히 e스포츠가 빠질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보기도 했고 뭐 워스리를 많이 했지만 스타원이 워낙 컸으니까 시장이 그때 2005년도에서 2008-9년도가 진짜 스타원 e스포츠가 거품도 크기도 했고 심지어 저도 국방부 공군 창단할 때 충격이었어요. 와 게임은 잘해서 뭐 상무처럼 e스포츠 병이 생기는구나. 저는 그때 딱 느낀 게 임요한이 제대하고 나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3년 뒤에도 없어지고 역시나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성적을 못 냈으니까. 시도 자체가 근데 대단했죠. 그때 국가에서 뭐 국방부랑 공군이랑 연계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결국은 e스포츠가 되게 불안한 흥행이었다고 판단한 거죠. 임요한이 빠지면 이거 거품이 빠진다. 그래서 거품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밀어붙인 게 공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그때 캐스파가 그렇게 할 정도로 있었나요? 저는 그 공군 에이스 창단 히스토리를 몰라가지고 뭐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에서 약간 혜택을 준 거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때 진짜 서로 그때는 시장이 서로 들어가려면 신한은행이 특히 막 엄청 들어가려고 금융권이나 또 애들 뭐 첫 월급 통장 아직도 신한은행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신한은행 스타리그나 그래서 대한항공도 대한항공이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제 아는 친구 아주머니 분들도 그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가 그때 뭐 OGN에서 뭐 프로게이머들 숙소 탐방 이런 거 막 그 리얼 카메라 찍으면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 밥 지어주시는 분, 이모님들도 두 분 계세요. 프로게임단 자체가 e스포츠에 파생된 건데 거기서 또 일하시는 밥 해주시는 어머님들도 그게 또 e스포츠로 인해서 결과가 직업 창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e스포츠 시장이 일자리 창출 등 그런 게임에 의한 경제 효과들을 보려면 결국에는 개발자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지금 막 크런치 무드가 없으면은 게임이 못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그 산업에 다 투입이 돼가지고 주 52시간 근무 저는 좀 솔직히 안 좋아하는 말이긴 한데 주 52시간 근무를
하면서도 완성도 있는 게임이 나올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많이 투입을 하게끔 만들어야 이 일자리가 늘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뭐 게임단에 의해서 창출되는 부가적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일자리 시장에 비해서 너무 미미해서 미미하죠. 네. 스포츠 산업은 일자리 창출은 저는 뭐 의미 없는 숫자라고 봐요. 왜냐면 저도 그걸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e스포츠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가 거의 다 안다고 보면 되니까 그렇죠. 매우 작은 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뭐 서로 얘기한 적은 없어도 서로 얼굴 보면 서로 알아. 그런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게임이 결국 저는 이제 이 다 사람이 만들잖아요. 게임이 무슨 공장에서 뭐 뚝딱 찍어내는 뭐 무인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다 입력을 해야지 만들어지는 거라 굉장히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는 산업.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요즘에 이제 산업들이 다 자동화되고 인공지능화되고 막 이렇게 되는데 게임 개발은 굉장히 첨단 산업인 것 같지만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게임이 그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학원 다닐 때 제가 개발 쪽이긴 했는데 2D, 3D 그리는 애들 그냥 뭐 연습실에서 하는 거 봤거든요. 진짜 한 땀 한 땀 다 수작업 디자인들. 손으로 하고 렌더링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은 이 모바일 게임의 가차는 정부가 규제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모바일 게임의 가차로 큰 돈을 버니까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니라 적은 인력으로 딱 만들고 뽑고 빠지고 이걸 또 만들고 뽑고 빠지고 이렇게 게임사들이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그러니까 로스트아크의 흥행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예, 제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게임들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투입돼서 개발된 게임들이 흥하고 그게 수출이 되고 저는 로스트아크가 빨리 해외에도 서비스를 시작하면 어떤 반응이 올까 일단 국내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해외에서도 지금 디아블로의 인포탈 때문에 불만이 있는 그쵸. 해외 유저들한테 굉장히 잘 먹힐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거 스트리머들 우리나라에 한국 서버 들어와서 하는 외국인 스트리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약간 뭐랄까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오히려 약간 틈새 시장처럼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모바일 게임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는 이 구조는 정부가 규제를 해줘야지 게임사들이 그렇게 번 돈으로 이런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지 일자리가 창출이 되지. 그리고 그런 대작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기존의 뭐 이런 것처럼 하청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그 작은 회사에서 그런 것들에 뭐 이런 일감을 받아서 올리면 그거 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산업이 커져요. 근데 지금 모바일 게임이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다들 모바일 게임을 하고 모바일 게임이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게 RPG보다 개발비 인원 훨씬 조금 들고 개발 기간도 조금 들고 수익은 극대화가 되고 크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살 깎아먹기로 가고 있고 게임 전체라는 걸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일관된 확률 뽑기 게임으로만 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데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일단 지금 당장 돈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비슷한 형태의 게임들을 계속 찍어내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경제가 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저성장 국가의 궤도를 지금 넘어간 지 좀 됐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경제 지표나 국가의 뭐 재무제표 이런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몰빵돼 있어요, 반도체에. 그렇죠. 반도체에 몰빵돼 있고 근데 반도체는 또 뭐냐면 고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산업이에요. 그렇죠. 되게 자동화가 많이 돼 있고 근데 고용이 많이 일어나는 게 조선 자동차 이런 건데 이게 안 좋잖아요. 지금 조선이나 자동차가 안 좋으니까 고용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뽑아본 통계와 체감이 굉장히 다른 건데 저는 게임은 사실은 모바일 쪽에다가 이렇게 개발하지 재미 좀 못 보게 정부가 좀 규제를 하고 그런 근데 게임사들은 이미 많이 커져서 계속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을 계속 많이 개발을 하고
채용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계속 좀 뭔가 혜택을 주고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이 약간 색안경 끼고 어른들이 바라보지 않는 게임사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 뭐 이런 약간 이미지 우리나라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다 망하는 것 같은 느낌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게임사들이 스마일게이트 뭐 이런 사실은 3M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넥슨하고 NC, 넷마블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스마일게이트가 이제 로스타크를 성공을 시키고 또 그쪽에서 또 다른 게임들을 계속 만들고 회사가 커지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우리나라가 게임사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좀 약간 견인하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저는 충분히 우리나라가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승산이 있다. 그쵸.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요거 게임 개발 그냥 아까 홀스님 말씀처럼 게임 하나 잘 만들면 폴란드 위쳐 이런 거나 뭐 북미 지금 블리자드가 좀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블리자드로 시초된 뭐 드워프, 스타원 이런 시장이나 보면 소위 말하는 영화가 그냥 종합예술의 그냥 절정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영화 감독이 워낙 좀 대우나 이렇게 좀 예술성이 있다는데 게임 패키지 게임 하나도 저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화보다 저는 한 단계 위의 종합예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뭐 미술, 뭐 연출, 음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게임 하나 잘 만들면은 뭐 영화 한 뭐 10편 대작 만드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게임은 약간 만드는 사람과 하는 사람과 그 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 사이에 좀 온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성세대라고 하는 연령대 높으신 분들은 뭐 게임이 그렇게 뭐 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살린다는데 라는 얘기를 신문에서 보든 뭐 뉴스를 듣든 하더라도 당장 내 새끼가 집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어져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의 영화사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어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광인 애들을 광은 게임 중독이라고 하지만 영화광은 영화광이라고 영화 중독자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애들은 커서 게임 쪽에서 일을 하고 게임 뭐 연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루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뭔가 헐리우드로 대변되는 그리고 한국에서도 무슨 헐리우드 키드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영화만 좋아하고 그래서 영화판으로 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게임 산업으로 뭐 대변되는 뭔가 이미지 헐리우드처럼 이런 게 있어서 게임 자체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바뀌면 우리나라의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는 분명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게임처럼 수출하기가 좋은 아이템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게임사들은 그래서 글로벌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영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영화랑 또 게임이랑 조금 다른 게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화 제작에 관련된 일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장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임을 제작하기보다는 즐기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프로게이머가 돼가지고 일일이 업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는 게 제작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게임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루트가 되게 지금은 막연해요. 그냥 개발하고 코딩하는 프로그래머가 되느냐 그리고 뭐 게임 기획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되게 막연하거든요. 막연해.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제도적으로 그런 루트들을 좀 더 뚫어놓고 그리고 게임 개발사들 입장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쓸 수 있는. 그러면 그런 게임 개발사들끼리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정치인들이 게임사들이 너무 맨날 두드려 맞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니들은 왜 연대하지 않느냐. 만약에 택시 뭐 한다 그러면 택시 회사들끼리 연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게임 개발사들끼리는 왜 연대해서 정치권이나 뭐 셧다운 하는데 셧다운이 왜 문제가 있는 제도인지 반박하고 이런 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네들끼리 버는 돈에 만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게임 개발사들끼리 연대를 해서 게임이 악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도 뭐 예를 들면 연구 같은 거 용역도 시키고 보도자료 같은 것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익단체로서의 정치적인
행동을 해야죠.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에 대한 정치인들 누구였는지 어떤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봤거든요. 아마 김광진인가? 이번에 못 받았었던. 그 전남 그 최연소. 네, 그때 했었던 그분, 그분이 순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인터뷰를 좀 봤는데, 전 그게 되게 공감이 되게 많이 갔어요. 그래서 게임사들끼리 연대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인재를 뽑기 위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국가하고 같이 공유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가의 시스템에 넣든지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뭔가 뭐 학교랑 연합을 해서 만들든지 여러 가지 좀 방향을 찾아서 할 수 있는데 이미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뭐 가챠 게임 하나 터트리면 짭짤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좀 안주하는 그런 게 결국은 국가적으로 좀 손해인 상황인 거죠. 알게 모르게 게임 회사들도 이렇게 뭐 밑에 산학이나 이렇게 전문대나 이렇게 네. 연결해서 뭐 미대 이런 애들 연결해서 하는데 사실상 게임 회사가 진짜 한국 일자리 시장 중에서 능력 중심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중학교 중퇴를 해도 고등학교 중퇴를 해도 포트폴리오만 완벽하게 있고 네. 통과만 되면은 네. 대형 게임에서 중견 기업 이상 들어간다고 지금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게임 회사 자체도 그렇게 일을 완전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리들이 잘 못 느끼는 거일 수도 있고 저도 최근에 게임 전문 그 채용 사이트가 있거든요. 게임 회사에서 뭐 PM 이쪽으로 지원하고 뭐 GM 이렇게 모집하면 매일매일 뽑긴 해요 거의 항상 채용.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부자들은 정경련을 만들어요. 예. 그리고 뭐 없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을 만들고. 그러면 게임은 맨날 동네 북처럼 맨날 두드려 맞는데 그 돈 많은 게임사들끼리 단체 하나를 안 만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좀 바뀌면 영화도 영화 산업 자체 여러 가지 뭐 예전에 보면 헐리우드 작가들 단체 파업하고 영화 그쪽에서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노조. 조직들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게임 쪽은 그런 게 거의 없고 그래서 이번에 뭐 스마일 게이트에서 노동조합 게임사 최초로 뭐 노동조합 만들고 넥슨인가요? 뭐 어디선가 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조금씩 시작이 되는데 이제 노동자들이 뭉치면 사용자들도 뭉치는 작업이 또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용자들끼리 뭉쳐서 이 게임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투자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는 로비가 허용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낙농협회 이런 데들 고기가 건강에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연구에 나오는데 계속 고기가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연구 용역을 계속 돈 주고 시켜서 계속 내면서 자기네들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그쵸. 막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게임도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게 이 정도고 우리는 아직도 좋은 양질의 게임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는 연간 얼만큼씩 채용을 늘려나갈 거고 뭐 이런 뭐 플랜도 발표를 하고 연구 용역도 하고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